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예고드린 대로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컨버전 기간이 완료 전 하이브리드 가성비 가격 조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전 도도튜브 하이브리드 가격표 분석 영상에서도 가격이 투싼보다 높았던 이유는 설명을 드렸었죠. 투싼 대비 엔트리 모델의 기본기 옵션이 더 강화되어 투싼의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과 유사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남겨놓으니 영상을 보기 전 미리 보고 오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우선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스포티지 풀체인지 엔진 트림은 1.6 가솔린, 2.0 디젤,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중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서 같이 고민된 엔진 트림이 있을 텐데요. 바로 1.6 가솔린 모델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디젤보다는 정숙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가솔린을 생각하다가 연비를 생각하면 또 가솔린이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초기 부담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정숙함과 연비를 최우선으로 꼽으신 분들이 바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사이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가솔린 트렌디는 하이브리드에서는 삭제되었기에 프레스티지부터 비교를 해보면 프레스티지 485만원, 노블레스는 400만원, 노블레스 그래비티는 381만원, 시그니처는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380만원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죠. 전 트림별 대략 400만원의 가격이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더 높은 셈인데요. 물론 여기에 올해 출고가 아닌 내년 출고 시 친환경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200만원 플러스가 더 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올해 출고를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해보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485만원으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싼과 비교했던 것처럼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의 기본기 옵션을 서로 비교해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옵션들이 가솔린의 프레스티지 옵션보다 월등히 기본기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면밀히 살펴보면 가솔린의 노블레스 옵션들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에 대거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샤크핀 안테나, 블랙 하이그로시, 전자식 변속 다이얼, 패들 시프트, 후방 모니터, 레인 센서,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기 시스템, 오토 디포그, 1열 C타입 USB 단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입니다. 그리고 PTC 보조 히터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죠. 하지만 또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에 있는 애프터블로우가 적용이 안 되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의 프레스티지는 가솔린의 노블레스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하이브리드 엔트리 등급이지만 가솔린의 중간 등급이니 웬만한 옵션들을 넣으면 꽤나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프레스티지 옵션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입맛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시그니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이득일 것이며, 만약 이를 안 되게 막아놨다면 시그니처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프레스티지 옵션으로 선택 불가한 항목부터 살펴볼까요? 스타일을 적용해도 프리미엄 옵션 선택 불가입니다. 프리미엄 옵션은 퀼팅 가죽, 스웨이드 시트,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1열 시트 미니 포켓, 1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도어 센터 트림, 인조 가죽 감싸기입니다. 제일로 눈에 차이나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퀼팅 가죽 스웨이드 시트일 텐데요. 퀼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바로 이런 시트감의 차이가 나겠죠. 확실히 퀼팅이 들어간 게 더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난 무조건 이 퀼팅 시트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난 일반 시트도 상관없다는 분들이라면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이 시그니처 이상만 65만원을 주고 선택 가능한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빌트인 캠이 65만원의 값어치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시그니처 이상을 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빌트인 캠 때문에 시그니처를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빌트인 캠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단점으로는 첫 번째, 음성 녹음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질은 블랙박스 대비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장형 메모리라 위급 상황 시 바로 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스마트폰 미러링 연동으로만 가능하죠. 네 번째, 보조 배터리가 같이 제공된다고 해도 12시간 이상 녹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런 성능 대비 가격이 65만원으로 절대 저렴하지 않죠.
그래도 빌트인 캠만의 장점도 존재하죠. 첫 번째로는 내장형으로 깔끔한 실내 마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순정품이기에 AS가 좀 더 확실하죠. 세 번째로는 만약 블랙박스를 장착한다면 블랙박스 5 작동 시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빌트인 캠을 해도 블랙박스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장착을 하죠. 이렇게 보면 굳이 빌트인 캠 옵션 때문에 시그니처로 가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럼 프리미엄 옵션과 빌트인 캠 옵션에 관한 결정이 되셨다면 프레스티지에서 어떤 옵션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래도 신차인데 스타일 옵션은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앤 전면 가공 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LED 턴 시그널 램프, LED 포그 램프,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 가니쉬가 적용됩니다. 옵션가는 110만원이고요. 그럼 프레스티지 기본가 3,109만원에 110만원을 더해서 3,219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실내에서는 프레스티지에 필수로 추가하는 옵션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 실내 인테리어 생명은 바로 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선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 하겠죠? 옵션가는 95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옵션을 선택해야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기아 디지털 키, 터치 타입 아웃사이더 도어 핸들도 따라오죠. 옵션가는 90만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난 디지털 키가 굳이 필요 없다는 분들은 70만원짜리 하이테크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3,219만원에 95만원 플러스 90만원에서 3,404만원이 되네요. 그럼 도드튜브가 이전 가격표 분석 영상에서 가솔린 기준 가성비 가격으로 꼽았던 3,234만원보다 이미 200만원 조금 더 못되게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향후 차량 유지비를 세이브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추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남은 옵션들을 살펴보면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백,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선루프이죠. 자, 여기서 그럼 필요 없는 옵션들을 먼저 골라내면 개인적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꼽고 싶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차량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 하죠. 물론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캠핑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 선루프를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역시 많은 빈도수는 아니기에 저는 비추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차량을 또 선택하신다면 조금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화이트의 팟선은 진리라는 이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스포티지 풀체인지 화이트에 팟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차이는 극명하게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차량이 화이트 차량이 아니라면 굳이 고민하시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인데요. 음향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내에서 음향의 차이를 알 수 있을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차량 내에서 고음질 음량의 감성이 필수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남은 드라이브 와이즈와 모니터링 팩이 있죠. 드라이브 와이즈는 안전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차에 이런 기술들이 없다면 섭할 수 있는 옵션들이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옵션가는 100만원이죠. 그럼 3,404만원에 100만원 추가해 3,504만원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모니터링 팩은 어떨까요? 모니터링 팩을 하면 가장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고민되긴 하죠. 솔직히 전 지금 팰리세이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옵션을 넣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되긴 합니다.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 은근히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승 때 후측방 모니터의 경우는 워낙 사이드 미러로 보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오히려 둘 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계속 보다 보면 이 또한 적응이 된다고 하시긴 하는데 결국 적응의 문제이겠죠. 난 운전에 자신 있고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는 필요 없다라는 분들은 이 옵션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듯은 합니다. 하지만 난 좁은 골목길이나 차선 변경 시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 옵션이 되기도 할 텐데요. 결국 3,504만원이냐 110만원 추가해서 3,614만원이냐 일 겁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라면 110만원 추가하는 것도 권해드릴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최종 도드튜브가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가성비 옵션 조합으로 추천하는 가격대는 3,614만원입니다. 가솔린 추천 가격인 3,234만원보다 380만원 더 나왔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같은 등급 차이인 400만원 선에서 나왔네요. 그럼 앞선 시그니처 등급에서 만약 필요 옵션만 선택하면 가격대가 또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시그니처의 기본 가격은 3,593만원입니다.
기본가부터는 프레스티지 가성비 가격과 근접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드라이버 와이즈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옵션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앞선 프레스티지에 넣은 옵션 중 안 들어간 옵션은 스타일 60만원과 모니터링 팩 100만원입니다. 3,593만원에 160만원을 더하면 3,753만원이죠. 139만원 정도 시그니처가 더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프레스티지에 옵션을 넣어도 없고 시그니처에 있는 기본 옵션을 찾아야 하겠죠. LED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 우드그레인 가니쉬, 1열 시트백 미니 포켓, 1열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도어 센터 트림 인조가죽 감싸기, 그리고 결정적인 가죽 시트가 프레스티지에서는 인조가죽 시트로 가죽 시트로 넘어갈 수 있는 옵션조차 없다는 것이겠네요. 이거 생각보다 큰데요. 인조가죽과 가죽의 차이라 물론 난 이런 게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분들은 큰 상관은 없겠지만 착자감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라. 그리고 동승석 파워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시트, 2열 원터치 폴딩,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자식 룸미러, 그리고 결정적인 블랙 실내 인테리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프레스티지에서는 네이비 그레이와 브라운 시트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상당히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139만원의 차이에 이 정도라면 당연히 시그니처에 스타일과 모니터링 팩을 넣은 3,753만원의 가성비적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모니터링 팩 100만원을 빼신다면 3,653만원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결론은 프레스티지 풀옵션을 넘는 것보다 시그니처의 스타일이나 모니터링 팩을 선택해서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가성비 옵션 선택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두 사람의 이야기. 당신을 향한 스포티지만의 새로운 움직임. (7월 20일) 10시 30분 새로운 스포티지의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